때마침 계속 바뀌는 이민정책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캐나다 이시 유학 교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캐나다 영주권의 가장 빠른 길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기반 선발에 드디어 이시 유학 교사 직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겟 드로우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훨씬 넘어서야 겨우 정책이 확정이 되었네요. 실행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시 카테고리 선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22년 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을 만들기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으니까요. 2월 27일 IRCC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 선발에 에듀케이션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시 유학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걱정 없이 영주권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캐나다 경력 1년만 채우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타겟 드로우 대상으로 그냥 무난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계산해보면 다들 참담한 결과를 받아보게 되어 본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40, 50대에 이민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는 나이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5세 이상이면 나이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후 학력, 영어 점수,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경력을 추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는 인터넷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캘큘레이터를 검색해서 정보를 입력해보면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20대이고 영어 점수가 높지 않으면 400점대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의 몇 분의 선생님은 모두 PGWP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캐나다 경력 1년은 이미 채웠고 캐나다에서 학교까지 나왔지만 300점 후반이거나 400점 문턱을 간신히 넘고 있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20대 중반인 선생님들입니다. 현재 셀픽 6이나 7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에 시험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영어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영어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어 점수가 셀픽 8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점수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몇 분의 선생님은 이제 경력도 곧 2년이 되어가니 경력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2분의 선생님은 ECEA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ECE 타겟 드로우 덕분에 ECA 유아보조교사로 일을 시작한 분들이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조만간 있을 익스프레스 엔트리 에듀케이션 카테고리 선발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을 만들 때 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 스코어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었습니다. BCPMP로 600점을 받지 않았다면 영주권은 꿈에도 못 꿀 그런 점수가 나왔었으니까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CEC, FSW, FS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EECEC, 캐나다 경력 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1년 경력, 한국에서 4년제 대학, 캐나다에서 2년제 컬리지, 캐나다 유학교사 자격증, 그리고 LMI 점수까지 있었는데도 정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BCPMP 점수가 없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장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 30대의 영어를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BCPMP가 필요한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400점 초반 정도의 점수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카테고리 선발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3월 21일에 발표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랑스어 능통자 대상 선발 점수는 37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400점대의 점수를 보유한 다수 선생님들이 ECE 카테고리 선발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경력 1년이 되던 날은 2023년 2월 4일이었습니다. 2023년 2월 7일에 ECC 카테고리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들어갔습니다. 워크퍼밋 발행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EEBC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을 만든 후 BCPMP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BCPMP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어플리케이션 넘버와 프로파일을 만든 후 이메일로 받은 잡시커 밸리데이션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8일에 BCPMP 프로파일을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는 드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 5월 9일에 BCPMP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작성을 일주일 만에 끝내고 5월 15일에 BCPMP를 접수했습니다. 그 당시 든 비용은 $1,150였습니다만 2023년 8월부터 비용이 $375 인상이 되어 $1,525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6일에 BCPMP 노미니를 받고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억셉트를 한 후에 7월 27일에 노미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에 자동으로 BCPMP 노미니 점수 600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 스코어가 높아지니 그 다음 주인 8월 1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익스프레스 엔트리 ECE 카테고리 선발을 이야기하면서 BCPMP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카테고리 선발로 ECE 유아교사가 포함이 되었다고는 하나 드로우 점수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높다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또한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안 된 분들이라도 회의 경력만 충분하면 BCPMP를 진행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BCPMP 타겟 드로우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주권 승인 기간이 짧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타겟 드로우 EC 점수는 얼마였을까요? 2022년 3월 14일에 시행한 드로우 첫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이후 3월 31일에 BCPMP EC 타겟 드로우는 60점을 미니멈으로 15명이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타겟 드로우는 2024년 2월까지 60점으로 꾸준히 EC로 일하는 분들에게 영주권을 도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운 좋게도 6개월 안에 모든 영주권 과정이 끝난 사람도 있었고 보통 1년 안에 영주권까지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영주권 획득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렸던 PMP 연방 이민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못지않게 짧아졌었으니까요. 2025년부터는 2022년 이전처럼 영주권 진행 기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BCPMP 노미니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BC주 정부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2025년 노미니 인원을 4,000명 밖에 할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에 처리 기간이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이메일까지 신청자들에게 보냈으니까요. 4,000명의 인원에서 과연 ECE로 배정되는 인원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BCPMP는
과연 언제부터 드로우를 하게 될까요? 어느 정도 점수에서 인비테이션이 발행이 될지가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26일에 이어 3월 21일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ECE가 아닌 ECEA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더라고요. ECE로 데이케어 선생님들이나 슈퍼바이저로 일한 경력은 인정을 안 해주지만 ECEA로 일한 경력은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 3월 31일 선착순 접수를 준비하느라 다음 주 일주일은 많은 분들이 바쁠 것 같네요.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지인이 한 분 있습니다. IRCC에서는 처음은 2년 경력을 요구했다가 1년으로 줄였고 작년 막판에 6개월까지 경력으로 줄여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2020년 3월에 우편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 2024년 4월이 되어서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승인이 된 편에 속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던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많은 인원들의 이민 서류들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을 저로서는 솔직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자마자 영주권을 준다는 말을 솔직히 믿기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미 신청해서 프로세싱 중인 분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 기회를 주고 오픈워크 퍼밋까지 준다고는 하나 프로세싱 타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도 없고요. 자격 조건을 많이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일반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내니를 채용할 만하면 자본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권은 PR카드까지 받아야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탈 1, 2 이후로도 ECOPR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100% 실감이 됩니다. 저는 2025년 3월 17일에 ECOPR을 받고서야 정식으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캐나다에 왔으니 약 7년이 되어서야 영주권자가 된 거네요. PR카드까지 나오면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좀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가서 신넘버 변경, MSP 업데이트, BC 서비스 카드 신청, CRA의 새로운 신넘버 업데이트, 드라이브 라이센스 변경, 교육청 업데이트, 은행 아이들 RESP 신청 등등. 지난 7년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동안 버티면서 영주권을 향해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바뀌는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비드 이전으로 정책들이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EC 유학교사로 일을 시작했을 2021년 당시만 해도 저와 같은 40, 50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도 BC PMP로도 영주권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업자와 상담을 해봐도 경력과 영어 점수를 최대한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이, 경력, 영어 점수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도 EC 유학교사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길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영주권 획득이 쉬운 방법이라 해도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EC 유학교사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EC 유학교사로 일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구독,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